여러분은 일본 국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카리스마 넘치는 메이지 덴노,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쇼와 덴노, 한국과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았던 아키히토 덴노 등 한 나라를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들이 여러 있었죠. 이렇게 당당한 일본 국왕과는 다르게 대국민 연설을 하던 중 부끄러움에 손에 쥔 부채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거나 공식 석상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몸을 떨었던 일본 국왕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바로 일본 제국의 123대 국왕이자 메이지 덴노의 뒤를 이어지기 했지만 일본 역사에선 거의 잊혀진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배하던 1912년부터 1926년 사이에 일본은 의외로 가장 민주주의적인 변화를 겪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일본이 감추고 싶어하는 이상한 국왕 다이쇼 덴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국왕이 되기엔 너무 불완전했던 아이. 1879년 8월 31일 도쿄 아오야마에서 요시히토라는 이름의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는 일본 근대화를 이끌었던 메이지 덴노의 넷째 아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태어난 직후 치명적인 질병인 뇌수막염에 걸립니다. 그 영향으로 말이 느리고 행동에 이상이 있었으며 학습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당시 교육 담당자는 왕세자 전하께서는 글자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때때로 뜻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라고 증언할 정도로 학습 능력이 낮았는데요. 따라서 그의 유년교육은 다른 왕족들과는 달랐습니다. 왕자의 미숙함이 소문이라도 날까봐 왕실 학교에서조차 정식 수업을 받지 못했고 대신 개인 교사를 통한 조심스러운 훈육만 받았죠. 그렇다면 왜 일본 왕실은 이토록 미숙하기만 했던 요시히토를 왕세자로 세우고 유지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요시히토에게는 몇몇의 형제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모두 요절하게 되었고 왕위 계승 서열상 그가 마지막 남은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결혼. 몸도 마음도 부족한 요시히토였지만 신분이 왕세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결혼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왕세자비 선발에는 메이지 덴노의 측근인 사사키 다카유키가 주관했는데 왕족이나 공작의 딸들이 많이 추천되었으나 결국 후시미노미야 가문의 야마우치 사다코 여왕이 왕세자비로 내정되는 듯 했죠. 그러나 그녀에게 지병이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면서 사다코 여왕의 내정은 취소되고 구조 세츠코라는 여성이 왕세자비로 정해지게 됩니다. 1990년 5월 10일 왕세자 요시히토의 건강을 우려해 일본 왕실은 많은 시간을 끌지 않고 구조 세츠코와 결혼을 서두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결혼 생활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은 요시히토는 아버지 메이지 덴노처럼 첩을 들이지 않고 세츠코 왕세자비와 사이에서 아들을 4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 좀 병약하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던 그는 지금까지 모자란 인물로 보여지던 모습과는 상반되게 인간미 넘치는 인물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죠. 전과 다른 모습의 일본 왕실은 아버지인 메이지 덴노를 대신해 12년간 9차례 전국을 순행시켰고 1907년에는 대한제국을 방문해 영친왕 이응과 친해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권력과 가장 먼 국왕. 1912년 메이지 덴노가 서거하면서 요시히토는 공식적으로 다이쇼 덴노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병세와 불안감은 이때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 국왕이 된 그는 곧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곧 국민들에게 충격과 당혹감을 주게 되죠. 다이쇼 덴노는 공식 석상에서 말을 더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연설문을 읽을 때에도 종이에 얼굴을 코박고 중요한 단어를 놓치거나 문장을 반복하는 등 왕의 위험이라곤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실수가 잦았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1913년 제국의회 결혼식 연설에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대는 모습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되었고 당시 현장의 사람들 또한 많은 당혹감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를 두고 당시 언론은 일본 국내청의 전달을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도하긴 했지만 결국 왕실 내부에서는 국왕의 출연은 가급적 줄이자는 지침을 세우게 됩니다. 한 일본 근대사 전문가는 다이쇼 덴노의 상태는 그야말로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왕실은 침묵했고 일본 국민은 몰랐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는 왕이 되기에 많이 부족한 상태였죠. 이 시기부터 다이쇼 덴노는 외교 행사, 군 관련 행사, 심지어 연하장 낭독조차도 측근히 대독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기 시작합니다. 허수아비 국왕이 만든 아이러니, 다이쇼 데모크라시. 국왕이 무능하다고 해서 나라 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일본의 위기가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일본은 입헌주의에 가까운 제도를 개편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으로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1918년 다케시타 내각 이후 정당 중심 내각이 본격화되면서 시민계층의 정치 참여 요구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정당, 언론, 사회운동, 여성계, 노동자 단체까지 일본 내에서는 잠시나마 민주주의의 실험이 시작되는 듯 했죠.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국왕의 정치적 공백이 만들어낸 아이러니로 모두가 국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기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붕괴, 섭정과 조용한 퇴장. 그러던 1921년 일본 왕실은 다이쇼 덴노가 더 이상 국왕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시 20세였던 왕세자 히로히토가 공식적으로 섭정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다이쇼 덴노는 일본 제국의 불편한 존재로만 여겨지며 뒷방으로 밀려나게 되죠. 이후 그는 하야마의 별장에서 운둔하며 대내외적인 활동은 일절하지 않다가 1926년 12월 25일 4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은 비교적 조용히 치러졌고 왕실과 언론 또한 새로운 왕인 히로히토 시대의 시작에만 집중하며 불안정했던 다이쇼 덴노의 이미지를 왕실에서 재빨리 지워나갔죠. 조용히 등장했고 조용히 퇴장했으며 그 흔적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일본은 다이쇼 덴노를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 쓰여지고 필요하지 않다고 버려진 다이쇼 덴노를 보니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지네요. 스물탱이! 그는 일본의 지존, 국왕이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권력과 가장 멀리 떨어진 왕이었습니다. 병약한 몸은 그를 조용한 방 안에 가두었고 그의 시대는 늘 다른 이의 목소리로 기록되었죠. 어쩌면 그는 한 나라의 군주였지만 누구보다도 외롭고 누구보다도 조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뿐인 권위, 들리지 않는 목소리,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한 존재, 그것이 다이쇼 덴노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시대는 일본 정치 역사상 가장 열린 시기였고 국민들이 국왕 중심이 아닌 의회 중심의 정치를 잠시나마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무능했지만 자이든 타이든 침묵으로 시대를 바꿔놓은 국왕이었던 셈인데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우리 사회와 빗대어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